이거 충전식이라 가지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발표 불안 두려움 극복 전략 이 10가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저랑 치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뭐 체면적인 또는 NLP적인 기법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기법이 한 30% 역할을 한다면은 70%는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의 인식 변화입니다. 관점 변화. 이제 지금 현재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마음가짐의 문제. 마음을 일단은 바꾸면서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집착을 하거나 문제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구가 팽팽하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면은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바다로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구는 둥그렇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인데 실제 뭐 긴장 떨림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뭐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이제 발표 불안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이해를 해버리면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옛날에 그 지구에 대한 오해처럼 발표 불안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걸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바로 잡는 것만 가지고도 한 70% 정도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쭉 볼게요. 첫 만남의 법칙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고 절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저귀를 들리면 기저귀에 충분히 똥 싸고 오줌을 싸는 경험을 반복해야 되고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려면 충분히 넘어지는 경험을 반복해야 되고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아, 실수를.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가 두렵지 않고 실수가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의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베테랑들처럼. 예. 자, 자전거를 잘 운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넘어지는 경험도 필요하겠죠? 뭐 롤러스케이트 마찬가지죠?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것. 처음부터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시 뭐 예를 들어 이제 립스틱을 그릴 때 잘못 그려가지고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런 경험도 반복이 되어야 될 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도 충분히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또는 뭐 더 버벅거리고 또는 앞뒤 말이 안 맞고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동안은 이불킥이었죠. 아유, 내가 또 실수했고. 그 경험은 네. 그 경험은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 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죠. 난 실수했는데 실수하는 게 그다지 뭐 힘들지 않네. 오늘 긴장되고 떨렸는데 긴장 떨림이 그다지 힘들지 않네. 그저 그렇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 떨림 불안이 이상한 게 아니라 긴장 떨림이 편안하게 느껴지느냐 불편하게 느껴지느냐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는데 오늘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는데 창피해. 어떡하지? 엄마가 나를 혼낼 텐데. 이러면 기저귀에 아마 집착을 할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논리죠. 내가 긴장되고 떨렸는데 너무 창피하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은 긴장 떨림이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긴장되고 떨렸는데 뭐 별거 아니네. 뭐 긴장되고 떨릴 수도 있지 뭐 아무렇지 않네.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긴장 떨림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긴장 떨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되게 여기 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긴장 떨림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긴장 떨림의 신경정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긴장 떨림에 대한 신경정적인 반응을 편안한 반응으로 바꿔주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요일 날 이제 제가 훈련시켜주는 첫 만남 치유 습식이 참 중요한데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말을 못해도 괜찮고 그 모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충분한 편안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실수했는데 아무렇지 않네. 일요일날 올 거예요. 네. 일요일날 와서 음. 제가 요 전에 회사에서 했던 PT 네. 일본 다녀온 경험 디자인적 경험에 대해서 하세요. 그거 한번 어. 그때 좀 못해가지고 네네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어쨌든 내가 좀 말을 못했는데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되네. 네네네.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되네. 이런 뭐 편안하다는 느낌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 실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실수하더라도 편안한 느낌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한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충분히 실수하라.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산의 법칙. 발산을 해야 돼요. 즉 해소를 해야 돼. 발산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해소의 법칙.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병이 된다 이 말이죠.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억압이 되고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이 예를 들어서 불안증, 우울증, 개인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죠. 과식, 폭식, 비만,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우리 신체적으로 당뇨, 고혈압, 뭐 대사증후군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화병인데 화병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웅덩이 고여 있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물. 자, 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흐르도록 해야 된다. 우리 마음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고여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실컷 이야기하기. 실컷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실컷 이야기하도록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2번, 3번, 10번, 100번 하더라도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이게 가장 큰 효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 하도록 해주는 거.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계속 실컷 이야기 하셔야 돼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 1대1 상담 코칭을 할 때도 실컷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일요일 오실 때, 일요일 날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하고 나서 다른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까지 다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어쨌든 그 한번 체험을 해봐요. 뭐 2시간이 부족하면 또 제가 늘려드리기도 하니까. 아니 부족한 건 아닌데 네. 다른 분들 얘기까지 다 들어줄 시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잘하면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고 일요일 날 출근해요? 네, 지금 월요일날 중요한 건 제출이 있어요. 그렇구나. 토요일 어쨌든 아니면 일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출근한다고 얘기하고 집에서 나와서 여기를 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끝나고 하셔요. 가야 괜찮아요. 어쨌든 자, 실컷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감정을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자, 억압된 것 중에 생각,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생각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뭐 두려운데 두려움을 발산하지 못하고 뭐 또는 내가 슬픈데 울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발산하지 못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숲속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호랑이한테 도망을 치거나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싸우더라도 기진맥진하면서 내 감정, 내 모든 두려움을 발산하면서 싸워야 될 것이고 도망을 치더라도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아마 겨우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모든 게 발산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호랑이를 만나면 아마 두려움이 없겠죠. 왜냐 두려움을 다 발산했으니까. 근데 내가 호랑이랑 싸우고 있는데 또 호랑이한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총으로 호랑이를 쏘아 죽인 거죠. 나는 아직 발산이 다 안 됐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다른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불안하겠죠.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해소하지 못한, 발산하지 못한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장, 떨림이나 불안도 충분히 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웃거나 이런 것도 발산이고 또는 좀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발표를 할 때 긴장하고 떨리다가 들어가는 거하고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리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네.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편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은 긴장하고 떨다가 들어갔어요? 편안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어느 쪽이죠? 당연히 긴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떨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갔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긴장 떨림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나요? 긴장 떨림다가도 편안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왜 그러냐면은 화면을 볼 때 좀 괜찮고 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다시 떨림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지려면 사람을 보는데 편안한 마음이 생겼어. 네. 충분히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속 해소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많이 알면 아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는 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제 그게 이제 네. 뭐냐면은 평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그건 오늘 이제 치료할 건데 엄마가 어릴 때 계속 나를 평가했잖아요. 엄마가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꾸지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한테 평가받았던 즉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은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꾸지람 들었던 것처럼 힘들 텐데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있죠. 약간 엄마가 이제 평가를 낮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애들이 싸가지 없이 클까봐 겸손하라고 그 낮추는 말 자체의 말투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다 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거였고 그리고 엄마가 저희를 평가 낮게 하지 지금도 엄마가 저한테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클 때 니네들이 뭘 그렇게 잘나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어디 그 대단한 언니한테 뭐 그랬을 거 무조건 나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옆집 그 이모의 그 딸의 그 비교 대상에 제가 항상 위축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평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요.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위압적인 그런 목소리의 특징들 그리고 그때 어떤 눈빛이나 표정이나 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되는 맞아.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데 이제 우리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그 내면 아이는 엄마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데요. 맞아.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상처를 안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음의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이 되는데요. 방어 기제가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또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 어릴 때 엄마처럼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맞아. 그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난 잘해야 돼.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안 돼. 내가 완벽해져야 돼. 그래서 지나치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잘해야 되는 그 완벽주의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런 거 오늘 이제 치료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발산을 해야 된다. 발산을 해서 엉덩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고여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게끔 꼭 해소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결과 행동의 법칙 3번에 우리가 그 회피성이 있고 대결성인데 성격이 회피성은 뭐냐면은 좀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걸 회피성이라고 그러고 대결성은 좀 두렵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대결해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럼 회피성과 대결성이 싸우면 어느 쪽이 항상 이길까요? 대결이 이기겠죠.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네. 회피하는 게 더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특히 발표 불안증과 관련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피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 다시 내가 다시 창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표할 자리를 피하고 말하는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회피할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행동심리학에 똑같은 백의 두려움이 똑같은 행동을 내가 두 번, 세 번 반복하잖아요.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는 80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70, 뭐 다섯 번째는 뭐 50, 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니까 뭐 30, 20 쭉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도 영원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잠재의식에 이 두려운 행동을 두 번 다시 경험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회피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의 두려움이 두 번째 회피하니까 20으로 늘어나고 세 번째 또 회피하니까 뭐 30, 40, 한 10번, 20번 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이었는데 한 100의 두려움으로 커져버리는 거죠. 증폭되는 거죠. 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원리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는 절대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피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결해야 된다고. 두려운 행동을 대결해야 돼. 그러니까 발표할 자리를 피하지 말고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누구한테 시키지 말고 스스로 직접 하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겠네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편안히 훈련을 해서 발표를 좀 확대시켜라. 마치 저희가 발표하는 장소가요. 네. 엄청 큰 네. 그 공무원들 대회하는 네. 그런 약간 청문회장 같은 네. 그런 데서 많이 해요. 음. 텔레비에 나오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별거 아닌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운 게 아니고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1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이거는 하나의 청중이라는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1명한테 말을 잘하면은 10명 앞에 말을 잘하고 100명 앞에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25년 동안에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1대1로 제가 계속 코칭을 하면서 뭐 주례사 훈련을 시킨다든지 면접 대비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어. 충분히 좀 말을 숙달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뭐 10명, 100명 앞에 가더라도 말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도 그럴 겁니다. 그거는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개념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칸을 돌면서 스피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돼요? 되죠. 다 되는데 이제 지하철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뭐 어떤 스피치의 편안한 패턴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 훈련보다는 첫 만남 훈련을 시키게 되죠. 모든 치유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어나지 불편한 분위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해병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성격 개조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병대에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겠죠. 한때 자신감 용기를 키웠지만 성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성격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스피치 대인관계 훈련과 같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는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반복을 함으로써 그 몸이 기억함으로써 기술이 습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을 한번 봐봐요. 계속 누가 간섭하고 막 그 부지런한 상황에서 머리를 막 잘라. 그럼 이 기술이 익혀질까요, 선생님? 아마 긴장이 돼하고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못 자르면 다시 자르면 되는 그런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머리를 계속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술이 빠르게 습득이 된단 말이죠.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야. 막 사람들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긴장 모드를 조성하는 상태에서 내가 스피치 훈련해. 이러면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편안한 분위기 속, 한 명, 두 명이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말을 잘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피겨 스케이팅의 최고의 여왕이 되었는가. 김연아 선수는 수천 명 앞에서 훈련한 게 아니라 한두 명 코치 앞에서 그것도 안전띠를 두르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을 한 상태에서 수천 명 앞에 내가 실제 경기에 나가니까 너무나 잘 하더라는 거죠. 연습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숫자가 뭐 10명, 100명이 되어야만 훈련이 된다가 아니라 한 명, 두 명이 간에 내가 일어서서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내 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또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했느냐. 여기에서 성패가 달라진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번을 보면요. 선생님. 노력 역행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잠재의식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쪽으로 가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많이 긴장되고 맞아요. 떨리지 말아야지 하면 더 떨리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실수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거든요. 마치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상하게 빨간색 자동차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정어를 잠재의식은 인식을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긴장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긴장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긴장되면 긴장되어도 괜찮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있는 그대로 말을 할 거야. 편안하게 그냥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허용을 해버리면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선생님. 허용을 하면. 근데 집착을 하면은 집착하는 것이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신경 쓰게 하고
신경 쓰게 하면 신경 쓰는 것이 커지니까 결국 신경 쓰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긴장, 떨림, 실수에 신경 자체를 안 써버려야 되는데 안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괜찮아 해야 되는데 긴장, 저희 떨림을 한번 PT라면 3억에서 5억 정도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데미지가 엄청 와요. 음. 이게 3억 5억이면은 마진이 한 20% 되니까 5, 6천이면 한 또 이 정도 돼야 회사 굴러가잖아요. 사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근데 제가 이거를 못하면 괜찮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원래는 그래 뭐 안 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사장이면 좀 그런 지금 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이 봤을 때는 무조건 통과시키십시오. 이렇게 느낀 마음이 안 되는 거 자,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또 이제 선생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내가 잘 해야 되지만 또 긴장되고 떨린다고 해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걸 아, 즐기라고 말씀하신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잠재의식에 주입을 시켜야 돼요. 긴장 떨림은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이나 설레임이나 스피치에 열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어차피 익사이팅이거든. 익사이팅. 가슴이 뛰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다는 거죠. 익사이팅. 익사이팅을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긴장 떨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기대감, 설레임, 열정이 됐단 말이죠. 가슴이 뛰니까 더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뛰니까 내가 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훨씬 더 말을 잘 할 수 있겠네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어떤 생각했냐면 가슴이 뛰니까 또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가슴이 뛰니까 더 열정적으로 내가 스피치를 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보세요. 자,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는 무미건조한 스피치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좀 더 흥분된 목소리로 뭔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정이 실린 그 스피치가 감동을 주느냐 어느 쪽이죠? 당연히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내용이 주는 것은 단지 7%밖에 안 돼요. 스피치가 주는 영향력이 내용은 단지 7%. 목소리의 특징, 목소리의 느낌, 목소리가 주는 힘이 어느 정도냐면은 38%예요. 그다음 신체 언어. 자, 눈으로 보니 신체 언어가 주는 게 55%라는 거죠. 그럼 93%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즉 7%의 신경을 써가지고 목소리라든지 신체 언어에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생각할 때, 그냥 무미건조한 내용 전달만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드 수준의, 관광 가이드 수준의,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는 그런 가이드 수준의 스피치가, 긍정적이냐, 아니면 또 시골 할머니처럼 눈물 콧물도 좀 짜고, 중간에 또 말이 막히기도 하고,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스피치가 더 감동적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사실은 약간 좀 실수도 하고 목소리도 좀 떨리고 자 눈물도 좀 짜고 안 돼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일단 공무원들한테 5개 회사가 들어와요. 공무원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뭐라 될까 그 정형화된 네. 냉정하게 설명을 해서 디자인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호소하고 이런 피치가 아니고 오케이. 그렇게 우리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PT를 좋아하세요. 감정에 호소해서 눈물도 흘리고요. 네. 이걸 꼭 하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일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맞아요. 교수님 말씀 맞는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떨리지 않고 이거를 명확하게 또박또박 설명 제가 떠올리니까 내용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에서 저는 그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 이야기를 고집을 하지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선생님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것도 자, 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긴장 떨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긴장 떨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의 목적은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네,
근데 긴장 떨림이 없어지려면은 긴장 떨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잖아요. 예, 긴장 떨림이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공무원을 설득 못 시켜.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없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긴장 떨림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를 생각하라는 거죠. 오히려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인간적인,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가 있어. 더 열정적인 스피치를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저께 제가 해주셨을 때 예, 그때 그런 거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예, 숨이 이렇게 크게 쉬어주면서 그 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기분 좋은 숨이 크게 쉬어지더라고요. 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잘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자신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선생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선생님 자신을 같이 팔아야 된다고요. 그 그렇죠. 자신이 뭐냐면은 때때로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때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때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게 다 선생님을 파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 전달만 잘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전달하지 못해버리면 내용 전달은 잘했지만은 감정의 호소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저를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치에 있어서 실수라든지 긴장 떨림도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그렇게 호소를 해야 돼요. 긴장 떨림도 성공의 한 부분이다.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게 아니다.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나 자신을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재의식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생님은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긴장 떨림이 없으면 준비를 별로 안 할 거예요. 맞아. 어, 그 그래서 이민배 이사는 별로 많이 안 해도 그렇게 그 진짜 타고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그 사람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람도 그게 그뭐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에 맞아, 빠질 수도 맞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계속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이사님보다 이민배. 훨씬 더 이사. 훨씬 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순간 넘어서야죠. 그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성장함으로써 선생님 후배들 교육시킬 때 아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아마 리더 코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이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좋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좋은 것을 선생님한테 계속 심어줘야 돼. 그 선생님 잠재의식에. 그래서 긴장 떨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용 전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네. 긴장 떨림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내 분야에 더 큰 전문성을 키우게 될 것이고 내가 가장 큰 리더 자리에 올랐을 때는 내 부하 직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 떨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득시켜야 돼요. 자, 지금 어때요? 제가 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긴장 떨림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자,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긴장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인식은 생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 커피 한 잔 타도 될까요? 예. 커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지 노력을 하면 안 된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면 안 되지가 아니라 긴장해도 상관없어. 떨어도 상관없어. 긴장 떨림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어. 이제 이와 같이 허용을 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만들면서 5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집중의 법칙. 집중을 그럼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디에 신경을 쓸 것인가.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어떤 그 핵심 내용, 뭐 스토리텔링, 또는 그 스피치의 목적,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0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10배. 내 온몸을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10분을 발표하려면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100분 분량. 100분 분량을 말할 수 있을 때 10분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5분을 이야기하려면 50분 분량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50분 분량이 내 몸을 채울 수 있을 때 5분 분량을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해되시나요? 네. 5분을 이야기하는데 5분 분량만 내가 알고 있어. 그럼 5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10분을 이야기하는데 10분 분량만 난 알고 있다. 이것도 10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10배를 준비하고 10배를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거죠. 저는 사실 책 없이 그냥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한 540시간 분량이 되거든요. 540시간 그냥 이야기해. 이거는 제가 이제 25년 동안 계속 이제 자격증 과정으로 훈련을 제가 시키다 보니까 뭐 NLP나 최면이나 스피치나 뭐 동기부여, 뭐 성공학, 심리학 뭐 이런 걸 제가 540시간 계속 꾸준히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입에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분량 아는 것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냥 뭐 말이 술술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주제만 주면 기업체 강의를 가건 관공서 강의를 가건 또 여기 누가 왔어 뭐 선생님하고 코칭을 하건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10배 이상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10배 이상 말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저보고 뭐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또 선생님이 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 1시간 제대로 할까요? 제가 못하죠. 넘쳐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긴장 떨림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배 이상 말을 하는 게 머리에 아는 지식만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용량이 중요해요. 입으로. 아는 거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입에 숙달되지 않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아는 게 참 많아. 그래서 이제 PPT를 아주 잘 만들어요. 뭐. 근데 나중에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PPT를 읽어 나가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건 왜 그러냐면 아는 건 많은데 입에 말이 숙달이 되어 있지 않거든. 그럼 입에 말을 어떻게 숙달시키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연습을 많이 하죠. 일어서서 말하고 말로 대사를 밑에다 쓰거든요. 근데 네. 그대로 거의 못해요. 너무 떨려서. 자. 서서 연습을 해도 할 땐 하거든요. 연습은 잘 돼. 그- 서 있으면 안 돼. 저기 선생님 네. 그 대사를 물론 쓰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그걸 수십 번을 읽어가지고 내가 단어만 보면은 그 대사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 연상작용에 의해서 단어를 보면서 어떤 연상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보면서 연상을 하고 연상된 걸 말을 하고 연상된 걸 말하다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단어 스피치를 해야 돼. 핵심 단어 스피치. 신나는 스피치. 그래서 PPT도 이게 문장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만들지 말고 단어를 나열을 해서 또는 이미지를 보면서 PPT 이미지를 보면서 또는 어떤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밑에 물론 뭐 원고를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걸 한 20번 정도 낭독을 해가지고 단어만 보면 또는 그림만 보면 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서기 때문에 PPT를 막 읽어 나가는 거죠. 특히 PPT에 그 어떤 문장식으로 글이 많아. 이 사람은 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장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PPT는 절대 문장을 만들지 마라. 무조건 어떤 사진, 그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사진 이미지나 단어로 나열을 해라. 단어. 그렇게 해야만. 제가 지금 보세요. 이 화면 하나 가지고 지금 1시간 이상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 25년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네. 한 2, 3일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그 디자인을 끝내면. 그럼 이제 내일 제출하고 나서 발표도 바로 하면은 한 네. 2, 3일 안에 네. 그게 이제 준비할 견적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거의 하기 전에 바로 하루 전? 그 정도의 연습을 하니까 교수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은 네.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저 3번의 대결과 행동 이거만 봐도 그냥 지금 엄청 굉장히 숙달이 많이 되시고 네. 지금 사실 쏟아낼 게 많으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겠죠. 예. 저희는 사실 그거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임기응변이 중요한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진단을 하기로는 선생님이 전문가이면서도 PPT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부족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더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말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0분을 프레젠테이션 하려면은 100분 분량, 100분 분량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네. 5분이면 50분 분량 이렇게 10배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 온통 내 머리가 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말하는 내용 채워져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긴장, 떨림, 불안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 워낙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신들린 듯이 말하는 거예요. 신들린 듯이. 너무 부럽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네요. 신들린 듯이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10배의 용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예. 10배 용량.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입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입으로 계속 소리 내는 연습. 그다음 글 쓰는 연습. 자, 말하기 전에 글을 쓰고 글 쓴 것을 또 입으로 낭독하고 이거 훈련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10년 전에 그 습관적인 말을 지금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입을 의식적으로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쓰는 겁니다. 글쓰기 연습. 이제 글을 쓴 것을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럼 의식적으로 이제 언어가 교정이 되는 거죠. 저 좀 적어도 돼요? 그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거는 음. 핵심 단어를 여기다 써놔야 제가 다시 한번 하기 전에 PT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PT 하기 전에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보고 네. 다시 상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뭐 단어 핵심 단어 스피치를 해라. 핵심 단어 스피치 자,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10배, 10배 이상 10배 이상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10배 이상 준비. 그게 집중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체의 법칙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 대체는 집중이 되면 그냥 대체가 돼.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키고 열정이 크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두려움 반대에 열정을 키우면 되는 거죠. 두려움보다 열정을 키워라. 열정을 키우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죠. 자,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다시 집중의 법칙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내가 10배를 준비하는 거죠. 10배. 네, 10배 이상 준비. 자, 10배 이상을 준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려움을 들어올 시간이 없겠죠. 새가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제가 인수지혜점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네. 인수지혜점의 이 뭐뭐 안에 수는 신들려 있는 상태, 열정은 신들려 있는 상태로 이야기했죠. IASM, I am sold myself. 나 자신에게 팔아라. 나 자신에게 먼저 팔아가지고 심취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을 해버리면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심취를 하게 되고 신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정이 생기겠죠. 이 큰 열정은 두려움을 그냥 대체시키는 거죠. 어때요, 선생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 관철시키고 저한테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 네. 그 두려움보다 열정을 키우려면 그 열정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네. 진심이 통하면 그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진심이 통하게 그 네. 진심을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최대한 그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진정성. 예. 자, 그 열정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에 대한 신념,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사명감, 신념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사랑, 사람에 대한 인간의 이런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사랑과 열정과 사명감이 충만해 버리면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막 넘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넘치는 이 마음만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빈틈을 타고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내 마음이 충만해 버리면 그런 게 들어올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열정을 키울까, 충만한 사명감을 키우고 충만한 어떤 사랑을 키울까, 요게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이게 바로 대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는 옛날 인종차별을 실패하고자 하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사명감 열정이 강했죠. 간디,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간디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간디가 원래 변호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대인 관계도 안 되고 뭐 대중 발표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 변호사를 개업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도 횡단 열차를 탔어. 근데 이제 열차도 특등간이 있고 일반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특등칸을 타려고 하는데 영국 경찰들이 이제 이 막은 거죠. 자, 특등간은 인도인과 나머지는 탈 수 없다. 영국만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불끈 뭔가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어떤 분노, 뭐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이제 감정들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영국군을 인도에서 몰아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마음 안에 쉽게 말하면은 막 인도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강한 자긍심, 막 열정, 뭐 사명감 이런 게 느껴졌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수천 명 군중을 이끌고 무저항 운동을 이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디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는 힘은 적극적인 성격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 안에 강한 어떤 사명감이나 열정이냐 뭐냐 이거지. 그렇죠. 이 성격과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너무 지금 적정하게 네. 너무 와닿아요 지금. 제가 네. 지금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부산에서. 제가 지금 사명감과 열정이 지금 가득해요. 네. 너무 그럼- 답답해서 지금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네. 인천이 바뀌질 않을 것 같은 사명감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반드시 됩니다. 네. 제가 누가 봐도 다 멋있고 음. 아시안 게임을 할 정도의 디자인이 나왔는 컨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일 유치하고 싸구려 같은 걸 공무원들이 골랐어요. 아.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네. 근데 뭐가 빨간 줄로 저 파란 뭐 꽃들이 있고 막 진짜 유치원 같은 거를 쫙 만들어 놨어요. 아하. 요즘에 중국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보는 눈이 너무 낮은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선생님 이완의 법칙. 자, 이완은 뭐냐면 편안해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드는데 왜냐 편안함과 두려움은 정반대거든요. 편안함은 부교감신경, 두려움은 교감신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상태로 이동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이완될까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보다 더 빠른 게 있거든요. 바로 심호흡을 하는 거죠. 복식호흡.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그 동작을 한 2번만 하더라도 편안해진다는 거죠. 자, 5초 동안 들이마시고 숨쉬기. 5초 동안 내쉬고 이걸 한 2번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보자. 5초 동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2번 했거든요. 느낌 어때요?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편하죠. 긴장될 때 심호흡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5초씩. 자, 요것만 한 2번 하더라도 금방 편안해진단 말이죠. 편안해지면 긴장 떨림이나 불안, 두려움 모드에서 벗어나는 거죠. 바로 부교감신경 모드로 가는 거죠, 선생님. 이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화가 날 때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때 내가 심호흡을 한 2번 해. 그럼 화가 날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죠. 가라앉겠죠. 네. 바로 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8번의 분리와 연합의 법칙. 요거는 뭐 계속 지금 치료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면 상태에서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고
그걸 제가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또 우주로 가게 만들잖아. 우주. 이제 우주에 가서 또 영화관을 만들고 영화관에서 또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 영화를 보여주고 대감기 시키고 이게 다 뭐냐면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분리. 그리고 선생님 그다음 좋았던 거 있잖아요. 뭐 5가지 좋았던 경험을 계속 손가락에 이제 앵커링 시키죠. 요게 연합. 그러니까 좋은 경험은 연합을 해서 감정을 키워주고 안 좋은 경험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탁월해지겠죠. 어느 순간 탁월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랑 치료 작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탁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장 떨림의 모드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겁니다. 예. 없어지죠. 왜냐하면 긴장 떨림의 경험을 계속 분리를 시켜주니까 당연히 긴장 떨림이 없어지죠. 그리고 좋았던 경험을 계속 키워주고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앵커링 시켜주잖아요. 미래에 맞추기 시켜드리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잘하는 쪽으로 가버리지 어떻게 못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사건 경험은 바꿀 수가 없지만 일어난 사건 경험을 분리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는 바꿀 수 없는 실제에 대한 내부 표현 방식. 요걸 바꾸는 방식이 바로 이제 NLP라고 하는 건데요. 이 NLP 기법을 쓰면은 아주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9번에 나 사랑의 법칙. 결국 나를 사랑하는 힘과 자, 이 발표 불안은 이거는 연결이야. 자, 그렇죠.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수록 불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할수록 긴장 떨림도 없어져. 나를 사랑할수록 긴장 떨림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나를 사랑할수록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힘을 얼마나 빨리 터득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래밍의 법칙.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이라는 기술이에요, 선생님.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반복하면은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되거든요. 패턴 프로그래밍 습관화. 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스피치 같은 경우는 편안함을 충분히 반복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긴장 떨림을 충분히 반복을 해서 긴장 떨림의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편안한 스피치를 반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프로그래밍은 2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차원은 마음의 프로그래밍, 마음 자체를 말을 잘하는 편안한 모드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신체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체가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음 차원은 NLP의 체면 기법이 아주 유용할 수가 있고 또 신체, 몸이 프로그래밍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이 중요할 수가 있다. 네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